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무리한 대출과 일부 투기꾼들의 시세 조작으로 실수요자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시장이 되었어요. 부동산으로 돈을 쉽고 빠르게 불리려는 탐욕으로 인해서 현재 이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정부는 무너져가는 부동산을 끝까지 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동산이 무너지기 전에 나라 경제가 먼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심각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PF 대출 잔액 이거를 보면은 언론들에서 이야기를 많이 안 하고 있는데 2024년 6월 기준 132조 정도 됩니다. 돈을 많이 풀어서 때려 부은 것 같은데 금액이 130조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2023년에는 135조 이 정도 됐는데 거의 차이가 없죠. 그런데 이제 132조가 여기에 토지담보대출 약 30조, PF 기반으로 발행한 채권들, PF 유동화 증권 이게 한 40조 정도 있어서 다 합치면은 200조 가까이 되는 금액이 PF 대출 잔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엄청난 금액이죠. 뭔가 나라에서 지원을 많이 해준 것 같은데 저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지원한 것 정리하면은 제 생각에는 부실이 거의 정리가 됐어야 하거든요. 여태까지 부동산에 투입된 돈들 굵직굵직한 것만 봐도 지금 100조가 되거든요. 이게 2022년 레고랜드 터졌을 때 50조 플러스 알파 투입했고 2023년 특례 보금자리론 이게 40조 넘게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4년 신생아 대출 27조가 계획이 됐었는데 지금 9월까지 10조 넘게 신청이 돼 있다고 합니다. 2022년 50조, 2023년 40조, 2024년 10조 대충 굵직굵직한 것만 투입된 게 100조가 넘는데 이 부실이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밑빠진 독에 나라 세금을 쏟아 부었다는 겁니다. 돈을 투입했으면은 부실이라도 줄어들어야 하는데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아요. 이거는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뭐 50조를 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신생아 대출 원래 작년에 27조 이 정도 계획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 지금 9월까지 10조 정도 이 정도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절반도 못 채운 거죠. 사람들의 반응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 돈을 이렇게 때려받고 있을 때 우리나라 기술개발 투자 어떻게 되고 있죠? 2024년에 14.7%나 삭감이 됐습니다. 지금 2022년, 2023년, 2024년 이 3년 동안 투입된 돈이 87.4조입니다. 같은 기간에 부동산에는 최소 100조를 때려 부었습니다. 기술력으로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지금 부동산에 돈을 이렇게 때려 박아서 지금 우리나라 제조업 수출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IT, 반도체 여기가 버텨주는 거지 자동차, 철강, 석유 제품, 화학 제품 이런 데는 수출이 엄청나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에서 검은색 선만 위로 올라가 있죠. 자동차 수출 상황인데 여기만 조금 괜찮고 철강, 석유화학 여기는 2022년 3분기 9월 정도부터 계속 하락 추세입니다. 기간이 맞아 떨어지는 게 2022년 10월 레고랜드 사태 터지고 50조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기와 정확히 맞물려서 철강, 석유, 화학 제품들 수출이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어요. 저렇게 50조 투입할 돈을 지금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산업들에게 기술 개발 지원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구조조정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자금으로 썼어야 합니다. 지금은 이미 늦었죠. 어떻게 보면은 골드타임을 놓쳤다고 할 수 있죠. 지금 포스코 공장 문 닫고 롯데케미칼 위험하고 이런 것들이 다 누적이 돼서 지금 폭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정신 차릴 기미가 없죠. 내년에도 부동산에 50조 투자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이런 제조업들 상황 더더욱 암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 검은색 선 자동차인데 이것도 최근 들어서 감소하고 있어요. 전기차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중국 전기차 수출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전기차가 밀리고 있다고 해요. 자동차도 아차했다가는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S&P 글로벌에서 현대기아차
트럼프가 보편 관세를 때릴 경우 영업이익 같은 것이 최대 19% 감소할 수 있다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중국 전기차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잘 하겠지만 그래도 걱정이 됩니다. 한국무역협회 여기 기사를 보면은 2030년에는 전 세계 자동차 판매 중 3대 중 1대는 중국 자동차 브랜드가 될 것이다.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물론 중국 브랜드, 중국 자동차 고급 브랜드는 아니죠. 가격으로 승부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중국 브랜드 저는 안 살 거라고 봐요. 현대 기아차가 욕은 먹어도 AS 이런 것도 잘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걱정은 안 하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잖아요. 가격이 월등히 싸면은 답이 없습니다. 현대 기아차도 고급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저가 공세로 밀리기 시작하면은 지금 그나마 선방하고 있는 자동차 수출도 위험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에서 우리나라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원래는 비중 확대였는데 중립으로 의견을 하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수출이나 산업 생산 둔화가 돼서 경제 성장률이 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수출 상황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부동산에 돈을 쏟아붓고 있으니 당연히 뭐가 제대로 될 일이 없습니다. 진짜 이런데도 부동산이 올라야 한다. 대출 더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진짜 자신의 부동산 가격만 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부동산에 돈을 쏟아붓고 있는 사이에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AI 수요, 여기에 인재들이 해외로 다 빠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영주권을 받아서 한국을 탈출한 인재들 2023년 한 5,600명 정도가 이민을 갔다고 합니다. 세계 1위를 기록했다고 해요. 인재들이 이렇게 유출된다면은 앞으로 우리나라 미래가 그나마 지금 버티고 있는 중국의 추격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감당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만 띄우려고 선동을 하고 있고 돈을 어디다 갖다 썼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금액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나라 수출 이미 숨통이 끊어진 것 같아요. 그나마 숨을 쉬고 있는 자동차도 앞으로 험난한 길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무디스가 우리나라에 투자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했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시대가 왔는데 부동산 시장도 일본과 같이 장기간 하락하는 그런 시대로 진입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골든타임을 지났지만 그렇다고 아직 완전히 죽진 않았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가 된다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